요즘 실종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올까? 한국은 정말 위험해진 걸까? 요즘 휴대폰을 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실종 문자가 많이 오는 거지? 아침에도 실종 경보 문자가 오고, 낮에도 오고, 밤에도 또 옵니다. 누군가의 이름과 나이, 옷차림, 마지막으로 발견된 장소가 휴대폰 화면에 뜹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이런 문자를 보고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게 됩니다. 예전에는 실종이라는 단어가 뉴스에서나 접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내 휴대폰으로 실종 경보가 직접 들어오다 보니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납치나 유괴가 정말 많아진 것은 아닐까? 오늘은 이 질문을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해서 그 모든 실종이 납치나 유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실종 관련 대상에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지적자 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가출인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경찰의 안전드림 시스템에서도 실종 대상은 다양한 범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 경보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누군가 납치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 유괴 범죄에 대한 걱정을 단순한 기우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눈여겨볼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최근 통계를 보면 2025년 유괴 사건은 모두 437건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302건이었기 때문에 1년 사이 약 44%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는 239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437건까지 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괴 사건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주변에서 납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통계를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유괴 사건 437건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340건이었습니다. 전체의 약 77.8%입니다. 즉, 유괴 사건의 상당수가 어린이나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5년 유괴 사건 437건 가운데 경찰이 검거한 사건은 410건으로 검거율은 93%였습니다. 물론 단 한 건의 유괴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정확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공포와 실제, 통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실종 문자를 이렇게 자주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여기에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줍니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실종자의 사진이나 나이, 옷차림,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 등의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해당 인물을 본 사람이 있다면 경찰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제로 실종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실종경보 문자제도 시행 이후 2026년 1월 말까지 문자 덕분에 발견된 사람은 2,503명이었습니다.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발견된 비율은 23.6%였습니다. 실종경보 문자 대상자 약 4명 중 1명이 시민 제보를 통해 발견된 셈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실종 문자가 단순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를 찾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실종자 발견 시간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종경보 문자가 발송된 뒤 3시간 안에 발견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종 문자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무조건 사회가 위험해졌다는 증거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휴대폰에 더 자주 실종 경보가 들어오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안전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다닐 때는 작은 습관 하나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사람이 많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골목길이나 인적이 드문 길보다는 가로등이 밝고 주변에 상점이나 사람들이 있는 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고 주변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로 걷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것 역시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늦게 귀가한다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출발과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계속 뒤따라오는 것 같다면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낯선 사람을 범죄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실종을 납치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포가 지나치게 커지면 오히려 정상적인 사회생활까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그리고 실종경보 문자를 받았을 때는 귀찮다고 바로 삭제하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내가 다니는 길이나 우리 동네에서 본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민의 작은 제보 하나가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종이 발생했을 때는 초기 대응도 중요합니다. 경찰청 안전드림은 실종 아동 등이 발생하면 지체하지 말고 신고하고 경찰의 안내에 협조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종 아동 찾기 센터는 국번 없이 182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한국이 위험해졌다 또는 별일 아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실제 유괴 사건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실종경보 문자가 많이 오는 것은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종과 납치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바라봐야 우리가 느끼는 불안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받은 실종 문자 한 통이 단순한 알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자 속에는 애타게 가족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실종경보 문자가 온다면 무심코 지우기 전에 잠깐이라도 내용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기억하는 얼굴 하나, 내가 지나온 장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기억해야 합니다. 밤길을 걸을 때 조금 더 주변을 살피고 이상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위험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 나와 가족을 지키는 현실적인 안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실종 문자가 너무 자주 온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최근 밤길이나 혼자 다닐 때 예전보다 더 조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안전은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세요.